지금부터 2020학년도 SI 어워드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여자대학교 SI 교육센터 전담교수 윤수진입니다. 오늘 시상식은 특강과 시상, 그리고 수상팀 발표로 진행될 예정이며 약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 SI 교육센터 박남춘 센터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자대학교 SI 교육 센터장을 맡고 있는 산업디자인학과 박남춘입니다. 우리 서울여자대학교 도서관인데요. 저희 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창의 혁신 공간으로 많이 바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싶은 여러 공간도 있었고, 또 그런 공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도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오프라인과 온라인 동시에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악화되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전면 비대면으로 이 SI 어워드 행사를 진행하게 된 점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제가 아까 확인한 바로는 한 70명 넘는 분들이 지금 현재 참여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유튜브로도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여자대학교는 2018년도에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SWU 2030이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향후 10년간 어떤 방식으로 대학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비전 중에 하나가 사회적 가치 실현이었고요. 그러한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새로운 교육 전략이 바로 SI 교육 특성화입니다. 소셜 이노베이션, 즉 사회혁신 교육 특성화인데요. 이를 위한 전담 기구로 2019년 9월에 SI 교육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SI 교육센터가 설립되고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과 행사들을 진행했었는데요. 작년 11월에 SI 데모데이라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SI 어워드의 전신인 SI 데모데이 행사를 진행했었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발언 교육 받았던 학생들의 과제, 또는 전공에서 진행했던 다양한 사회혁신 과제, 그리고 동아리에서 진행했던 사회문제 해결 과제 등이 출품되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많은 분들의 참여와 또 헌신을 통해서 아주 성황리에 행사가 마무리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는 그 두 번째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SI 어워드로 바뀌었는데요. 우리 학교 내 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학생 활동들 중에 사회 혁신과 관련된 그 활동들의 출품을 받고 외부 심사위원 2분과 내부 심사위원 2분이 심사를 하셔서 오늘 총 6팀을 시상하게 될 예정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전해 듣기로는 심사위원분들이 너무나 학생들이 다들 열심히 해주셔서 심사하기에 굉장히 힘드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6팀 밖에 이제 시상을 못하는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많은 점수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들 열심히 하셨다는 것을 심사위원 포함해서 저희들이 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SI 어워드 행사를 위해서 또 귀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따가 윤수진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요. 아쇼카 한국의 이혜영 대표님을 모셔서 또 특강을 들을 예정입니다. SI 교육센터가 설립되고 저희가 이러한 다양한 사회혁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우리 학교의 교육 설립 이념과 맞닿아 있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인재 양성을 통해서 저희 학교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 SI 어워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시상식에 앞서 아쇼카 한국 이혜영 대표님의 특강이 있겠습니다. 아쇼카는 영향력 있는 사회혁신가를 발굴하여 아쇼카 펠로우로 선정 지원하고
사회혁신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사회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국제 공익 조직입니다. 이 시간 아쇼카 한국 이혜영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화면을 굉장히 크게 또 잘 준비해서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쇼카라고 하는 국제적인 저희는 비영리, 글로벌 비영리 기관입니다. 여기 한국에서는 2013년부터 한 8년 전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글로벌하게는 198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꼭 40년 전이네요. 40년 전부터 오늘 여러분들 이 행사의 주제이기도 한 사회혁신이라고 하는 소셜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활동을 펼쳐온 조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서울여대가 말씀 아까 주신 것처럼 2019년부터 사회혁신 교육을 학교의 중요한 비전이자 또 목표로 설정하시고 이런 센터도 설립을 하시고 또 작년과 올해 이렇게 연달아서 서울여대의 많은 학생분들이 사회혁신,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활동들을 해오셨다고 해서 굉장히 반갑고 기쁘게 생각을 해서 저도 참여를 하게 됐고요. 코로나 상황이 지금 많이 안 좋아서 우리가 또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앞으로 저희가 함께 이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또 좋은 인연이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특강이라고 하셔서 네, 준비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콘텐츠 화면 공유를 해서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리겠고요. 이따가 중간에 짧은 저희 아쇼카에서 제작한 영상도 몇 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이 아쇼카가 40년 동안 이제 세상에서 활동을 해왔기도 하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또 이제 미래지향적인 일들이어서 1시간 안에 모든 걸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영상도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화면 공유를 지금 그러면 하도록 할게요. 사회혁신을 통해서 모두가 체인지 메이커인 세상으로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서울여대 지금 사회혁신 교육, SI 교육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혁신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저는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대학교를 다니고 대학원을 다녔던 1990년대 중후반에는 그때 당시는 사실 사회혁신이란 말을 대학에서 들을 일이 없었어요. 네, 저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하지만 어떤 이런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영향으로 그 혜택을 입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제대학원에서 저는 국제관계 석사를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세계화가 그때로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큰 화두이고 어떻게 보면 절대적 가치였던 것처럼도 보였고 하지만 또 시간이 흐르면서 또 이 세계화가 가져온 빛도 있지만 그림자, 어두움도 있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2020년 지금 이 시기에 어떤 사회적인 또 시대적인 화두, 시대 정신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은 사회혁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서울여대에서도 그런 또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고 계셔서 무척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쇼카는 하지만 이 사회혁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80년, 무려 40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오고 또 어떤 그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혁신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현재 아쇼카가 이 또 세상에 제안하는 초대드리는 것은 그런 사회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모든 사람이 그런 어떤 크고 작은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체인지 메이커가 되는 세상,
로 가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면하고 있는 인류가 직면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회혁신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아쇼카의 현재 비전인 Everyone a Changemaker, 모두가 체인지메이커인 세상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께서 또 좀 전달을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아쇼카를 그래도 제대로 정식으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희 아쇼카를 창업한 분입니다. 이분도 미국 분이신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이분을 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아버지다 또는 소셜 앙터프러너십, 소셜 앙터프러너십이라고 하는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개념이고 분야죠. 근데 이 분야를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킨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희 창업자인 빌 드레이튼이란 분이 아쇼카를 설립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혁신 기업가 또는 사회혁신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회혁신가들은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서 직접 먹을 수 있게 주는 거나 아니면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이 어떻게 보면 물고기를 어떻게 보면 잡고 그것을 소비하고 생산하고 유통하고 이 모든 것이 관련이 돼 있다고 할 수 있는 또는 그 물고기가 살아가는 그 환경이 바다나 바다의 생태계 환경까지 고려하는 이런 수산업 전체의 어떤 전반적인 혁신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회혁신가라고 부른다라고 이제 아쇼카에서 처음에 어느 정도 그 사회적 기업가 또는 사회혁신 기업가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 소셜 앙터프러너십이라고 하는 개념이나 이게 하나의 분야로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저희 아쇼카에서 만든 내용은 아니고 오히려 이런 어떤 학계에서 정리를 한 사회 소셜 앙터프러너십의 개념의 정리인데요. 소셜 앙터프러너십이 기존에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선한 일, 좋은 일하고는 뭐가 좀 결정적으로 다르냐 했을 때 사회혁신, 적어도 우리가 사회혁신이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다라고 말을 할 때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보다 소셜이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필요한 변화들, 가치들을 만드는 일인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근데 기존에 하던 것들을 그냥 약간 개선하거나 좋게 만드는 아니면 그냥 일부 응급처치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굉장히 근본적인 시스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리 그것이 가치가 있고 혁신적이라 해도 그것이 너무나 복잡하거나 이해하기가 어렵거나 너무 많은 어떤 인풋이 들어가야 돼서 확산되기가 어려울 경우 이것도 저희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복제와 확산성이 어느 정도나 있느냐 하는 부분.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떤 사회 혁신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도 여전히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잘 정리해 준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했고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 오늘 상을 받으실 축하드립니다. 미리 우리 팀들도 계시고 또 그 상은 못 받으시더라도 이런 시도들을 하셨던 또 많은 우리 학생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고민을 다 하셨을 거예요.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프로젝트나 활동이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갖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고민들을 계속 해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쇼카는 그런 지금 앞서 말씀드린 사회혁신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 이런 특징들을 잘 녹여내서 어떤 새로운 솔루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투자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계시는 분들, 오른쪽에 나오는 분들이 저희 아쇼카에서 선정한 펠로들, 사회혁신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마 얼굴 알아보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실 텐데 이분들은 이런 아쇼카를 통해서 이런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고 사회를 혁신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가진 어떤 부나 자산의 일부를 기꺼이 이렇게 제공하는, 후원하는 기부자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쇼카는 기본적으로 비영리 기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어떤 자원들을 이런 어떤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고 기본적으로 또 본인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앙터프러너들이신 거죠. 세상에 어떤 혁신적인 변화에 관심이 있고 그런 것들을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미 펼치고 있는 분들이 주로 저희 아쇼카의 기부자, 후원자, 파트너로 지난 40년 동안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아쇼카 펠로라고 선정하는 저희 아쇼카에서 선정하는 사회혁신가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선정하는 나름의 저희의 이제 기준이 있고요. 또 그분들을 찾아내고 선정하는 지난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유지해온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고요. 또 그분들을 만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 인터뷰를 하고 또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이해하고 또 그분들이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사실 어렸을 때부터의 어떤 그런 스토리들, 그걸 인생사라고 하는 인생사 인터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 사람에 저희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이 일단 되시면 아쇼카 펠로우로 선정이 되시면 어떤 혜택 내지는 지원이 있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펠로우로 선정된 후로 3년 동안 네, 저희는 그 펠로우 개인에게 그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부담 없이 이 일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몰입하실 수 있도록 뭐 생계비, 생활비를 전적으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지원을 함에 있어서 뭐 어디에 쓰셔야 된다, 어디에 쓰지 말아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그걸 실제로 어디다 나중에 썼는지를 확인하거나 뭐 영수증을 요청하거나 이런 일이 없고요. 그래서 전적으로 신뢰에 기반해서 3년 동안 그 펠로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요. 하지만 3년이 끝났다고 해서 그 관계가 끝나는 건 전혀 아니고요. 펠로가 되시면 저희는 이제 거의 평생에 걸친 아쇼카의 관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분의 활동이 그 해당 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명 약간 소셜 섹터계 저희가 엔젤 투자 내지는 좀 더 그보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 일종의 별명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다양한 딱 보시기에도 그런 느낌이 오시죠. 다양한 인종과 배경과 사실 그런 어떤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저희 펠로로 선정이 되셨고요. 또 하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이미지에서도 아마 느껴지시겠지만 저희가 선정해온 전체 펠로우들 중에 50%까지는 안 돼요. 하지만 45% 정도가 여성이십니다. 그래서 이 펠로들은 다 한 분 한 분이 자기가 만든 회사나 단체나 무브먼트의 그 파운더, 설립자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인 거죠, 정말로. CEO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성 리더, 여성 아쇼카 펠로들이 그 전체의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는 거는 다른 어떤 우리 섹터에서도 보기 힘든 그런 또 어떤 이런 젠더 차원에서의 활발한 모습도 볼 수 있다는 점을 오늘 우리 서울여대 분들과 제가 만나기 때문에 강조를 한 번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펠로들이 지금까지 지난 40년 동안 몇 명을 저희가 선정할 수 있었냐면요. 네, 여기 보시듯이 지금 거의 사실 4,000명이 육박하는 한 명 한 명을 이제 처음 저희 펠로가 인도에서 첫 펠로가 선정이 됐고요. 그 첫 번째 인도 펠로는 당시에 어떤 오랜 식민지 통치에서 어쩔 수 없이 잔재로 남아 있었던 낡은 그런 인도의 교육 제도를 혁신했던 교육 개혁가였고 교육 혁신가였던 분이 저희 아쇼카 1호 펠로셨어요. 그 1호 펠로 이후로 이제 점점 지리적으로도 이제 남아시아에서 이제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그 다음에 이제 북미, 유럽, 이제 동아시아, 우리 한국이 있는 동아시아까지 점진적으로 확산이 되오면서 지금까지 한 3,800명 정도의 아쇼카 펠로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 혹시 어떨까요?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3년부터 아쇼카가 한국에서 이제 펠로를 선정하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아쇼카의 어떻게 보면 코어 비즈니스니까요. 그래서 2013년에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제주도에 가시면 올레길 걸어보신 분들 여기 계시죠. 네, 그 올레길이 어떤 분들은 당연히 국가나 지자체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대기업이 대규모 자본을 투자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전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실은 언론인 출신이었던, 제주도가 고향이었던 한 분이 그 자기 고향에 이런 새로운 여행 문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또 지역 사회가 또 그런 것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모델을 만드신 일을 하신 제주 올레를 설립한 서명숙 현 이사장님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15분이 한국인 내지는 한국 출신의 최초의 아쇼카 펠로우로 그 전 세계적인 이 사회혁신가들의 네트워크에 또 합류를 하실 수 있게 저희가 도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아쇼카 한국 펠로우들 중에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직접적으로는 잘 알지 못했더라도 이 이슈를 다루는, 이 문제를 다루는 분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뭐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국 펠로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아쇼카 한국의 블로그에 굉장히 또 펠로님들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저희가 아쇼카 펠로우들을 사회혁신가들 중에 아쇼카에서 또 중요하게 보는 어떤 기준들에 의거해서 펠로우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많이 궁금해하세요?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서 간단히만 여기 보여드리면 이 5가지를 기준으로 펠로우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를 사실 제가 여기 하이라이트를 쳤잖아요. 시스템 체인징이라는 부분에. 이게 가장 중요한 저희에게는 이제 1번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어떤 기존의 시스템이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초가 될 만한 레버리지가 될 만한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은 그것이 실제로 실현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사회적 임팩트가 나올 것인가. 그다음에는 세 번째부터는 사실 그 사람에 대한 거예요. 저희가 아까 사람에 투자하는 조직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펠로 후보자에게 이런 어떤 앙터프러너, 기업가적인 자질이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어렸을 때부터라든지 꾸준히 있어 왔는가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4번째는 크리에이티비티인데요. 이것은 뭐 어떤 예술적인 창의성을 말하는 건 아니고 어떤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그 목표 설정 자체도 되게 창의적일 수 있거든요. 남들이 다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아니면 문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 정의할 때부터 굉장히 새로운 관점에서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수많은 도전들이 있을 텐데 그 도전들을 또 뛰어넘는 방식에 있어서도 창의적일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윤리적 소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네, 저희는 펠로우들은 그냥 이렇게 어디 뭐 혼자 숨어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더 큰 임팩트를 내야 되는 분들이고 또 그러려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가 되게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윤리적인 부분, 뭐 어떤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건 아니고요. 통념적인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여겨서 이 5가지 기준에 의거해서 펠로를 이거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어느 국가의 펠로라 할지라도 또는 뭐 북유럽에서 어떤 펠로를 뽑을지라도 뭐 선진국, 개도국 이런 이제 구분을 저희는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이 기준들에 의거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저희의 5가지 펠로 선정 기준 중에 첫 번째 시스템 체인징 뉴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한 관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어떤 변화를 만들려고 하는 혁신을 하려고 한 사람이 물론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건 너무나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런 선한 의도나 노력들이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빠른 속도로 또 규모로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변화나 임팩트에도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엔트리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건 중요하게 아쇼카에서 보는 펠로를 선정할 때 보는 그 변화의 임팩트 수준은 저희는 이거를 지금까지 항상 일관되게 시스템 체인지라고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할 때 물론 처음에 시작은 직접적인 서비스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마이크로 파이낸스라고 하죠. 네,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신용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새로운 이 어떤 분야를 이분도 개척하셨는데 그걸 창시하신 분이 누구죠? 예,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무하마드 유누스라고 하는 분이시죠. 방글라데시에서. 근데 이분도 이 전 세계적인 이 마이크로 파이낸스라고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키셨지만 처음의 시작은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의 가난한 여성들 15명 정도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에서부터 시작하셨어요. 네. 그걸 지금 이 도표에서 보자면 다이렉트 서비스, 직접 서비스를 시작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머무르거나 아니면 이제 나중에 그라민뱅크가 그래서 방글라데시의 많은 지역들에 생겼습니다. 이제 한 곳에서만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규모를 더 그 같은 서비스의 내용을 더 확장하는 것, 스케일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희가 편의점이 많아진다고 해서 물론 편리해지긴 하겠지만 그것이 어떤 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진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이제 거기서 저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시스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시스템 체인지라는 것은 과연 그럼 어떤 요소들로 인해서 일어나는가를 좀 아는 게 도움이 될 텐데요. 이 내용도 이건 저희 아쇼카가 만든 자료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만큼 이제 다른 곳들에서도 이 시스템 체인지가 굉장히 사회 변화, 사회 혁신에 중요하다는 것들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건 아쇼카보다 더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 체인지의 6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정책의 변화, 관행의 변화, 자원의 흐름의 변화 이것들을 좀 더 구조적인, 되게 잘 보이는, 눈에 보이고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의 아주 명시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시스템 체인지의 중요한 부분을 관계와 연결, 파워 다이나믹, 이런 부분들은 아까 방금 위에서 얘기한 3가지 정책, 관행, 자원보다는 좀 눈에 안 보입니다. 덜 명시적인 거죠. 하지만 이것들도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관계에 있어서 또는 권력 관계에 있어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것도 시스템 체인지에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멈추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정책이나 관행이나 이런 권력 관계에 대한 변화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문제가 뿌리 뽑히지 않거나 여전히 어떤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문화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네. 사실 어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성 차별의 문제라든지 인종차별의 문제라든지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이 사실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됐거든요. 정책적으로도 많은 좋은 정책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된다거나 악화되는 이유는 뭘까? 이런 고민을 사회혁신가들이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런 시스템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은 이 마지막에 지금 여기 정신 모델이라고 좀 한국어 표현이 좀 거친데요. 멘탈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사람들과 사회가 어떤 그 문제나 현상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멘탈 모델이 있다는 거죠. 네, 그건 굉장히 암묵적인 것이고 잘 드러나지 않는 하지만 그것이 변화됐을 때 엄청난 트랜스포머티브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영역까지도 우리가 변화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쇼카 펠로우들도요. 이런 6가지 요소들 중에 많은 부분들을 건드리고 또 그런 변화를 가져오시기 때문에 저희 아쇼카 펠로우로 선정이 되시기도 하고 하는데 점점 더 많은 펠로우들이 이 여기 멘탈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셋, 문화 이런 것들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이 이런 시스템 체인지적인 변화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서 좀 더 심화되거나 발전되거나 확장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지금 말씀드린 시스템 체인지의 중요성, 나아가 거기서 더 사실 시스템 체인지보다 이제 저희는 그거를 어떤 멘탈 모델의 변화, 사회적인 어떤 마인드셋의 변화를
프레임워크 체인지의 변화라고 아쇼카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자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프레임이라는 말을 어떻게 또 이해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이제 이 문구를 보고 굉장히 와 닿았어요. 새장에서 태어난 새는 네, 나는 것, flying이죠. 날아가는 것을 병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이 말을 보고 저는 이게 굉장히 저희가 말하는 이 프레임워크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 왜 중요한지를 좀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교육이 됐던 뭐 어떤 고령화의 문제가 됐던 젠더의 문제가 됐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접근하려고 할 때 나는 굉장히 새로운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원래 나는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 밖을 나는 것은 되게 이상한 거고 병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어떤 그런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리 사회가 사실 지금도 그런 많은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런 혁신이 더 많이 일어나거나 확산되기 어렵다는 점 이게 이제 지난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아쇼카도 이 수많은 사회혁신가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저희도 배운 거죠. 배우고 깨닫고 또 진보하게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또 어떻게 보면 선배 사회혁신가 분들로부터 이런 노하우나 또 어떤 경험들을 또 좀 전수받아서 앞으로 일을 해나가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아쇼카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혁신가들을 이렇게 찾아서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도 물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아쇼카가 존재하는 한 계속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매년 100명 이상의 새로운 아쇼카 펠로우들이 전 세계에서 선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풀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의 변화의 속도는 너무 빠르고 또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이 너무나 여전히 많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저희는 Everyone a change maker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믿음,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세상에 퍼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그 내용을 여러분께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상 제가 아까 보내드린 짧은 영상 3개가 있는데요. 그게 시간 순서대로 저희 아쇼카에서 2013년에 처음 설립되었을 때 한국이 만들었던 영상. 그래서 아마 저희 첫 번째 펠로우분들 소개도 언급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영상은 2016년 정도에 저희가 또 제작했던 영상이고 마지막 영상은 아쇼카 글로벌에서 최근에 이 Everyone a Change Maker라는 비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 3개를 연달아 보고 다시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신 것처럼 아쇼카에서는 저희 펠로들을 통해서 알게 된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점들, 그들이 가진 어떤 공통적인 DNA, 역량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육이라고 하는 어쨌든 누구나 다 교육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거치기 때문에 교육 안에서 그런 체인지 메이커 역량들을 길러 나갈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교육의 변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봤고 그런 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의 패러다임을 과거에 그런 어떤 공장식, 주입식, 또 어떤 개개인의 성공만을 경쟁하면서 추구하는 그런 교육이 아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아쇼카 자체적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유스 벤처라든지 스타트 엠퍼시라든지 체인지 메이커 스쿨을 선정한다든지 또 실제 저희가 아쇼카 U라고 해서 유니버시티의 U거든요. 이런 사회혁신을 주도하는 대학들의 글로벌 네트워크 리그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한 12년 전부터. 그래서 아이비 리그가 있다면 이제 저희는 체인지 메이커 대학 캠퍼스들을 선정하는 일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60개 정도의 대학들이 또 이런 네트워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도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 한국에서도 역시 이 교육의 패러다임을 가능한 빨리 전환시켜야 된다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교육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다양한 공교육 안팎의 혁신가들, 어떤 변화의 주체들을 연결하고 또 그들 간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이런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을 201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쇼카 한국에서 이런 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교육혁신가 어떤 커뮤니티 또 플랫폼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결정적으로
이런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가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기업, 또 기업 섹터도 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의 정말 대표적인 이 테크놀로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의 설립자이신 김범수 의장님이 개인적으로 이런 교육의 변화를 위해서 아쇼카와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주셔서 저에게 굉장히 정말 큰 기부를 후원을 해주셔서 지난 4년, 5년째 저희가 이런 교육 혁신가들의 생태계 미래를 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해올 수 있었고요. 이런 9번의 지난 3, 4년 동안 9번의 오프라인 포럼을 통해서 교육 격차라든지 공감 교육이라든지 대학의 혁신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미래 교육의 화두들을 다루면서 더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한 곳을 바라보고 또 서로가 가진 그런 자원들이나 어떤 경험들이나 노하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왔고요. 그 과정에서 발견된 정말 어떤 미래 교육이 변하고 있다라는 증거들, 단서들을 모은 10편의 에피소드들을 하나로 모은 2시간짜리 다큐멘터리도 저희가 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2019년 4월에 이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는데 그 후로 실제로 전국의 지금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절반이 넘는 곳들에서 공식적으로 저희 다큐멘터리를 초청을 해서 저희가 직접 가서 그 지역에서 상영회를 여는 일들이 있었고요. 올해 4월에는 그 내용 중 일부가 KBS를 통해서 또 전국으로 방영이 됨으로써 이 미래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진짜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더군다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이제 이런 어떤 미래 교육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런 준비를 해온 사람들이 또 더욱더 좀 더 활개를 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 역할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금 올해가 여러분들도 다 같이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전 세계의 수많은 또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지금 점점 더 어떤 인류가 많은 전에 겪어본 적 없는 전례 없는 어떤 위기이자 뭐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많은 석학들이든 미래학자들이든 웬만큼 또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감지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또 이런 전 세계의 사회혁신가들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아쇼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앞의 미래는 굉장히 불확실하고 위태로운 것도 맞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에게 이런 사회혁신 그리고 그런 사회혁신을 실제로 실천해 나갈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몇 가지만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만 보더라도 이렇게 어떤 인구의 구조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나라가 사실 이 정도로 변하고 있는 나라는 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미 이런 어떤 그 고령화 사회라든지 저출산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과연 이 세대 간에 앞으로 화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또 지금 한국뿐만 아니죠. 이 지구상의 지금 인간 수명이 지난 한 세기, 100년 사이에 한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저도 듣긴 했었는데 이렇게 그래프로 시각적으로 보니까 너무나 이게 와 닿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시스템 자체도 또는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은퇴해서 나머지 여생을 살고 그리고 가는 이런 어떤 인간의 삶을 크게 태어나서 어렸을 때 교육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직장을 갖고 그 다음에 은퇴하고 이런 식으로 크게 그냥 3단계로 나누어서 바라보던 그리고 학교도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어렸을 때는 공부만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지식을 어쨌든 무조건 최대한 많이 받아들여서 나중에 그걸 써먹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관점들이 다 사실 지난 짧으면 100년, 길면 한 200년 사이에 만들어진 시스템들이거든요. 학교 제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사이에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획기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더 이상 인간의 수명이 60살, 70살 정도, 더
사실은 뭐 더 낮기도 했죠. 한 40살, 50살이었을 때도 있습니다. 불과 한 100년 전에는요. 그때 우리의 인간의 삶을 바라보고 디자인했던 삶의 단계들과 지금 100세 이상을 바라보게 된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학교의 모습, 대학의 모습, 어떤 진로의 모습, 일자리의 모습 이런 것들은 다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변화가 얼마나 급격하게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장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수명을 60살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를 디자인했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판을 너무 의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판은 언제든 이제 깨질 수 있고 깨져야 된다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프레임워크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인간 수명이 이제는 60세, 70세가 아니라 100세 그 이상이 됐는데도 여전히 우리에게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어쩌면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어느 순간 뭐 40대든 50대든 인생의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길을 가는 것이 그냥 인생이다. 원래 그런 것이다. 네, 그래서 나는 노인이 되는 게 싫고 내가 나이 드는 걸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의 갭이 엄청나다는 거죠.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멘탈 모델, 프레임은 굉장히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지금 기후변화는 또 인류가 지금 직면한 너무나 중대한 절체절명의 이슈이죠. 여기에 그래서 10대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또 이런 긴박한 상황이 온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AI라고 하는 또 이거 기존의 인간의 어떤 일자리라든지 인간의 어떤 이런 것들을 위협하는 지금 AI 시대가 또 도래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AI를 만든 뭐 아버지 중에 한 명으로 불리는 분이세요. 이분의 테드 영상을 한번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분은 사실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AI가 많은 기존의 직업들을 대체할 건 분명하지만 그 대체하는 직업들에도 좀 구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오히려 인간이 인간으로서 더 잘할 수 있고 인간만의 고유한 어떤 가치나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 그것들이 결국은 공감 능력이나 감수성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일들, 그리고 창의성과 전략적인 것들을 더 많이 요구하는 일들, 이 영역의 일들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의 수요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아예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런 새로운 영역들로 우리가 계속해서 상상력을 발휘하고 한다면 반드시 AI 시대가 그런 어떤 노동의 종말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묘는요. 지금 이제 아쇼카에서도 이런 펠로들을 통해서 얼마나 이 체인지 메이커의 역량이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가. 또 OECD에서도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해서 결국 내놓은 답이 이겁니다. 결국 교육의 목표는 개인과 사회의 웰빙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지식만을 가지고 또는 그냥 스킬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더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스킬과 또 어떤 가치와 태도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역량으로서 갖춰진 다음에 무엇보다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변혁적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변혁적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아주 이미 오래전에 메슬로우 욕구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에서 인간이 자아를 실현하는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 단계에서 필요한 어떤 요소들, 창의성, 자발성, 문제 해결력, 편견을 갖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을 포함해서 그런 자아 실현의 단계,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도 발현하면서 살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지금 피라미드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은요. 비즈니스 섹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6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예요. 아쇼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는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살벌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래도 거기에서 인사이트들을 제공하는 이 저널에서 얼마 전에 고객에게 사랑받고 고객에게 더 많은 가치를 주기 때문에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는 기업들이 세상에 주는 가치들을 좀 나열을 했습니다. 그걸 30년치를 분석을 해서
앞으로도 이런 가치들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살아남을 것이고 고객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피라미드를 만들었는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피라미드랑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결국은요. 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과거에는 기능적인 가치만 잘 제공해도 지갑을 열었어요. 선택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가치를 주고 만족을 시켜주면 더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어떤 삶을 바꿀 수 있는 라이프 체인징한 가치를 주는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또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뭐 애플이 대표적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는 그 위에 하나가 더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임팩트, 소셜 임팩트를 내는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기업들이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그것은 정말 확실하게 정말 더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가치를 인정받고 그것이 결국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는 노말이 된 이것 자체가 이제는 노말로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는 사회혁신 활동이 저는 뭐 어떤 단순히 그냥 이타적인 뭐 봉사활동, 뭐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그냥 어떤 뭐 어떤 재정적인 가치는 재무적인 가치는 포기한다.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건 좀 넘어갈게요. 이제 제가 오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굉장히 또 기쁜 소식이 있어요. 뭐냐면 아쇼카가 이렇게 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 사회혁신가들을 만나고 그들의 어떤 또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과정들을 지켜보고 또 저희도 그런 것들을 함께 응원하고 해오면서 쌓인 엄청난 사실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결국 그분들의 경험과 지혜인데요. 그 경험과 지혜를 이제는 모든 사람이 체인지 메이커로 살아가야 될 시대가 왔다면 이제는 그 수천 명이 아니라 정말 몇십억 명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오픈소스화하고 콘텐츠화하고 대중화시키고 보편화시키고 민주화시키고 심지어 이제 시각화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나름 저희의 이제 가설이자 목표를 세웠어요. 이거는 사실은 솔직히 아쇼카 글로벌에서 얘기하고 있다기보다는 저희 아쇼카 한국이 이제 한국에서 활동한 지 한 9년 차를 맞이하는 아쇼카 한국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의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은 디지털 전환입니다. 역시나. 그래서 수천 명의 아쇼카 펠로들에 관한 저희가 축적해온 자료들, 데이터들을 지금까지는 안타깝게도 다 그냥 어딘가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저도 잘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어로만 그것이 정리가 돼 있었는데 저희가 아쇼카 한국에서 이번에 이 모든 내용을 다 하나의 모바일 앱에 담고요. 그리고 한국어로 일단 AI를 통해서 자동 번역을 해서 이 전체 수천 명의 펠로우들의 데이터가 하나의 앱에 담기는 거기에 영상까지도 추가되게 하는 이런 앱을 사실 한 2주 전에 출시를 했습니다. 베타 버전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이 체인지메이커 라이브러리로 검색하시면 지금 여러분도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이 전 세계 아쇼카 펠로우들을 여러분들의 앞으로 친구로, 뭐 롤 모델로, 멘토로 삼으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쉬운 방법이 나왔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여전히 디지털이 중요하고 온라인이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경험, 체험이라는 것에 힘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최초로 이것도 역시 이런 사회혁신을 사람들이 와서 느끼고 경험하고 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혁신의 모마,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가 있잖아요. 미국에 가면. 것처럼 사회혁신도 왜 저희가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크진 않지만 서울의 종로구 독립문화거리예요. 신축 건물의 1층과 지층 두 층을 저희가 이제 이번에 마련을 해서 앞으로 이런 아쇼카의 다양한 사회혁신 콘텐츠들을 어린이들부터 누구나 사회혁신가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준비를 해서 12월 중순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식을 접하시는 거의 첫 번째 사람이 아니실까 싶은데 여러분들 꼭 초대를 드릴게요. 그래서 나중에 이 공간에서도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저희 아쇼카와 사회혁신 그리고 지금 아쇼카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전으로 이제 무브먼트로 만들어가고 있는 Everyone a Change Maker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면 받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제가 교수님께 맡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019년 SI 우수사례 공모전에 이어서 올해는 SI 어워드로 명칭을 변경하고 모집 부문을 확대했습니다. 총 98명의 27팀이 참가해 주셨고요. 교내외 사회혁신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6팀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시간 SI 교육센터 박남춘 센터장님께서 나오셔서 수상팀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SI 러너 3팀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문 발언교육 부문이고요. 아이들은 작은 인간이죠. 팀원은 디지털미디어 김슬기, 국어국문학과 김여진, 디지털 영상 이신혜 3명으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모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제는 미디어 콘텐츠 속 아동 성 고정관념 인식 개선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팀입니다. 부문은 전공교육 부문입니다. Q팀 산업디자인학과 김민주, 정지연, 정혜연 학생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제는 물리적 거리두기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프로젝트로 진행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팀입니다. 부문은 전공 캡스톤 디자인 영역이었습니다. 달사랑팀 디지털 미디어 강예원, 조원아, 홍승아 학생으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제는 VR 기반의 시각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서비스 개발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셨습니다. 저 현장이었다면 당연히 여기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을 텐데요.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쉽긴 하지만 나중에 저희가 학생들에게 상장과 부상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I 점퍼 두 팀에 대한 시상입니다. 첫 번째 팀은 발언 부문이고요. 리조이스 팀입니다. 팀원은 소프트웨어 융합 강나경, 패션 산업 김나윤, 경영학과 박소영, 경영학과 정소영 4명으로 이루어진 팀이고요. 도시재생 방안으로서 모여라 빨래방이라는 프로젝트를 제안하셨습니다. 두 번째 팀은 창업 창의 융합 동아리 부문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IDE 디지털 미디어 신은주, 디지털 미디어 김가영, 수학과 이정수 3명으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주제는 교통약자 맞춤 대중교통 경로 안내 및 서비스 이용 어플리케이션을 프로젝트로 진행하셨습니다. 이 두 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SWU 소셜 이노베이터 한 팀만 남았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수상을 하게 됐을지 많이 궁금한데요. 일단 부문은 발언교육 부문입니다. 팀명 픽토그램을 바꿔줘. 팀원은 김정현, 박소희, 이지희, 임찬주, 최수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행정학과 김정현, 국어국문학과 박소희, 현대미술전공 이지희, 정보보호학과 임찬주, 아동학과 최수림으로 이루어진 5명으로 이루어진 팀이고요. 주제는 픽토그램 속에 있는 성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SI 어워드에 대한 일단 시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상하신 모든 팀 축하드립니다. 아쉽게도 오늘 수상팀에 선정되지 못했으나 참가팀 전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SI 어워드 슈 소셜 이노베이터로 선정된 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픽토그램을 바꿔줘 팀의 발표입니다. 모두 축하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행정학과 김정현, 국어국문학과 박소희, 현대미술전공 이지희, 정보보호학과 임찬주, 아동학과 최수림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먼저 저희 프로젝트의 취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픽토그램에 담긴 성고정관념을 문제로 다루었습니다. 픽토그램이란 그림을 뜻하는 픽토와 전보를 뜻하는 텔레그램의 합성어로 누가 봐도 어떤 의미인지 통하는 이미지 언어 체계를 말합니다. 저희 조는 기존에 사용되는 픽토그램에서 성고정관념이 매우 잘 녹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화장실 픽토그램입니다. 보통 여성은 빨강색과 치마를 입은 사람으로 표현하고 남성은 파랑색과 바지를 입은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개인의 취향의 선택지를 고정된 성별 이미지로 표현하여 성고정관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육아와 어린이 보호 픽토그램입니다. 해당 픽토그램을 살펴보면 육아와 어린이 보호의 주체를 치마를 입은 사람, 즉 여성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육아와 어린이 보호가 여성만의 역할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정성 픽토그램입니다. 먼저 선정성은 어떤 감정이나 욕정을 북돋워 일으키는 성질을 뜻합니다. 선정성 픽토그램은 선정성을 나타내기 위해 여성의 몸을 부각시켜 표현했는데요. 이것은 남성 중심의 관점에서 여성의 몸을 성적 대상화시켰고, 이는 여성의 몸이 야한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앞선 픽토그램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특징입니다. 여성을 표현하는 픽토그램은 대부분 치마를 입은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남성은 인간의 디폴트이고 여성은 인간의 디폴트가 아닌 것처럼 묘사됩니다. 따라서 앞선 픽토그램의 문제점들을 토대로 저희 조는 이러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일상 속 성고정관념 증명하기, 성차별 픽토그램의 문제점 알리기, 올바른 픽토그램으로 교체하기입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말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사람들이 기존의 픽토그램에 내재된 성고정관념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이 조사에는 총 222명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실시했던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한 카드뉴스입니다. 응답자의 90% 이상이 화장실, 육아 및 어린이 보호, 선정성 픽토그램 모두 성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91.9%가 앞서 다룬 픽토그램의 디자인 변경을 찬성한다고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에서 성고정관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입장도 있었는데요. 남겨주신 질문들에 답을 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사람들 인식도 조사를 마친 뒤 저희는 픽토그램을 바꿔줘의 취지를 알리는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희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3개의 픽토그램에 관한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화장실 픽토그램, 육아와 어린이 보호 픽토그램, 선정성 픽토그램에 대한 카드뉴스입니다. 각 카드뉴스에는 성고정관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카드뉴스는 모두 슈 픽토그램,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또한 본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해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챌린지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카드뉴스들로 현 픽토그램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후 저희는 새로운 화장실 픽토그램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성고정관념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암수 구별이 뚜렷한 사자를 활용하여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작한 픽토그램을 실제로 부착하기 위해 제안서를 작성할 컨택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교회와 아임카페에 부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6월 달에 진행되어 우선적으로 2주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현재까지 아임카페에서 저희 팀이 제작한 픽토그램이 부착된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픽토그램을 부착한 후 바뀐 픽토그램에 대한 인식도 조사 QR코드를 화장실 내부에 부착하였습니다. 해당 인식도 조사 QR코드를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인식도 조사 결과입니다. 응답자들은 기존의 픽토그램에 내재된 성고정관념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대다수가 기존의 디자인을 바꿔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며 저희 팀 활동에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활동의 일정을 담아놓은 달력입니다. 프로젝트 총정리입니다. 앞서 새로운 픽토그램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최종 픽토그램입니다.
다음은 저희의 픽토그램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반응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픽토그램에 내재한 성고정관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존의 디자인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주시고, 기존 픽토그램의 문제를 인지하시지 못했던 분들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픽토그램 디자인 변경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사진수 좋아요 수를 수합한 결과 총 550회, 에브리타임 게시물의 좋아요를 수합한 결과 총 141회로 짧은 활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저희의 프로젝트를 알리고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팀원들의 프로젝트 소감입니다. 발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막연하게 생각하였던 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고 직접 행동을 취해볼 수 있어서 팀원들 모두에게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활동한 프로젝트는 픽토그램의 잘못된 성고정관념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었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생활 곳곳, 더 나아가 사회 제도에서의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잘못된 픽토그램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슈 소셜 이노베이터로 선정된 픽토그램을 바꿔줘 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잠시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020학년도 올해 8개 과목이 SI 교과로 개발, 운영되었습니다. 교과의 개발과 운영에 애써주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SI 교육센터에서는 작은 감사패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비대면 행사로 인해 우리 교수님들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기에 이후 교수님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I 교과 개발 및 운영에 참여해 주신 모든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제 SI 교육센터 박남춘 센터장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시며 총평과 또 클로징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그 SI 어워드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정말 좋은 특강 내용을 발표해 주신 아쇼카 한국의 이혜영 대표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어플리케이션 소개해 주실 때 바로 제 휴대폰에 깔았습니다. 회원가입을 하라고 해서 끝나고 나서 회원가입하고 꼭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록 6팀 정도밖에 그 시상을 하지는 못했지만 사실은 여기 참여해준 모든 학생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사회혁신가가 될 자질들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프로젝트 하나하나가 모두가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은 이게 수상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회 문제를 발굴해내고 또 문제를 정의하고 그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는 이런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사회혁신가가 되려는 그 준비가 이미 준비가 다 마쳤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아쉬운 점은 역시나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 다 이 자리에 모시고 또 우리 도서관 진짜 리모델링 멋지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 여러분들이랑 다 같이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고요.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돼서 여러분들 우리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다시 만나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행사로 전환되면서 더 많은 수상팀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2020 SI 어워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